안녕하세요. 등촌이동 무아타운 주민대표 신진호입니다. 등촌이동 무아타운 주민총회는 12월 19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과반 참여율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투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안건 설명회를 19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구의회 1층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100명 이상의 인원이 들어가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본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은 첫 번째로 통합조합사무실 운영과 추진비 환급에 관한 규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PM사 선정 여부입니다. 안건 두 가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촌이동은 SH 참여형 무아주택 거점 사업으로서 넓은 영역을 하나의 사업 시행구역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난 11월 30일 국토부에서 각 시도로 거점 사업의 면적 한도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등촌이동은 SH 참여형으로 진행을 하든 진행을 하지 않든 이렇게 1, 2, 3, 4, 5, 6 총 6개의 조합을 꾸려야만 합니다. 조합을 꾸린 후에 SH 참여형으로 진행할지 진행하지 않을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SH 참여형 같은 경우는 SH가 시행 수수료를 받아가는데 현재 허그에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대출이 기금이 고갈되어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SH의 수수료까지 주게 된다라면은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촌이동 관리계획은 수립이 임박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획지 계획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고요. 경남 세계동과 파리바게뜨 건물에 대해서 이 5번 영역으로서 도시군 계획시설의 입체 결정을 통해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12월 22일, 23일 서울시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의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조합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을 통해서 통합계획을 시행할 수 있으나 각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서만 입주권 부여가 가능하고 교차 분양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촌이동 무아타운이 지금 확보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강서구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6개 구역으로 도시계획이 완성 단계에 있는 점, 75%의 주민들이 이러한 광역개발로서의 통합계획에 찬성하시는 점, 그리고 등촌이동 주민합의체와 임원단과 주민대표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청과 소통하고 있으며 또한 강서구청은 원도심 활성화 추진위원회, 강서재개발연합 등의 강서구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네 번째로 등촌이동 무아타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앞둔 상황에서 통합조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통합조합 사무실은 6개의 조합이 공동 운영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홍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등촌이동 임원단과 주민대표가 있다고 하지만 이 인원만으로서는 이렇게 넓은 영역의 사업의 많은 업무들을 다 담당하기에는 힘에 겨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인력 운영과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배경 설명을 마치고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첫 번째로는 통합조합 사무실 운영 및 추진비 환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등촌이동 무아타운 주민합의체 정관으로서 제정하는 것이고요. 제1조 통합사무실은 무아타운 혹은 그 인접지역에 둔다라는 내용이고 이 사무실 운영의 비용은 6개의 조합이 사업계획상의 연면적의 비율대로 분담한다라는 공정한 규칙을 문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비를 선납하신 주민분들이 계신데 이 추진비를 선납한 자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이 추진비 선납에 대한 환급은 2021년 2월 4일 정책 발표 이후에 실시된 업무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이고요. 환급의 절차로서는 6개의 조합이 조합 총회를 통해 추진비와 이자를 지급하되 22년 말일까지는 무이자
2023년 1월 1일부터는 연 7%로 계산하는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칙이 필요한 우리 등촌 이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 단위로의 추진비 납부와 지출이 이루어졌는데요. 두보 연립의 경우 지출도 가장 많고 남아있는 잔액도 3천만 원 가량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른 블록의 경우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모금이 안 된 곳도 있고요. 잔액도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블록들의 모든 주민이 추진비를 선납하신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신 분들만 납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납자 명부를 개인별로 얼마의 금액씩 납부를 하였는지 관리를 한 이후에 이 규칙에 따라서 6개 조합이 이 개인의 원금과 이자를 환급하는 방식이라면 공정한 방식으로 환급을 할 수 있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규칙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보충해서 기준 시점을 21년 2월 4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1년 2월 4일 정책 발표를 통해 현재의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정책화되었고 복합사업도 이때 발표가 되었는데요. 등촌 이동의 경우 리아이 재개발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월 4일 정책 발표 직후 2월 6일부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복합사업에 대해서 추진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M4 선정 여부인데요. 첫 번째로는 통합설명회와 투표를 통한 PM4를 선정하는 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셀프 조합 설립을 하는 안인데 이 경우 업체 역할에 준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추진비 선납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PM4 선정의 안건은 모아주택 사업의 절차에 있어서 법령상 조합 설립 이후에 정비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합 설립 전에는 PM업체를 선정하거나 혹은 셀프 조합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등촌 이동도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설립 전에 PM 계약을 하는 것 그리고 설립 이후에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 어떤 선택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규모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등촌 이동 같은 경우는 1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총 6개의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고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과 임원단과 주민대표의 인력이 있고 강서구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무실 운영과 전문 인력의 필요 그리고 자금 확보 약 4천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이상의 금액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임원단과 주민 대표가 있지만 그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통합설명회와 투표를 통한 PM4 선정으로 결정이 된다라면 이렇게 2개 이상의 업체에 대해 통합설명회를 진행하고요. 이후 주민총회 투표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고요. 이 업체를 통해 전문 인력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조합 설립이 무산될 경우 PM4의 용역 비용은 등촌이동 모아타운 주민합의체가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계약서가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셀프 조합 설립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먼저 무료인 SH 신속사업성 분석을 위해서 10%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2-3달 정도를 기다린 후에 이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셀프 조합 설립을 해야 하고요. 추가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임원 선출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그리고 사무실 운영과 전문가 자문 비용 등의 비용 충당을 위해서 추가 추진비 모금이 상당수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촌이동 모아타운 주민총회의 안건 2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